어, 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시고 또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딱 필요한 핵심만 짚어내길 원하시는 우리 학구열 넘치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해볼 자료는요. 2026년 3월 1일자 최신 금융 AI, 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아주 깊이 있는 심층 기사들도 싹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방대하면서도 흥미롭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을 아주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이 금융 AI 기술이 어떻게 이미 우리 지갑의 통세권을 쥐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혁신 뒤에 숨겨진 살벌한 보안 위협은 무엇인지 파헤쳐 볼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갈등 같은 근구벌 정세가 당장 내 통장 잔고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살펴봐야죠. 네,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정보의 과부하 없이 핵심만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게 해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들은요. 단순히 새로운 은행 앱이 하나 더 나왔다. 이런 가벼운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네, 스케일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청취자님의 일상적인 금융생활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리포트의 텍스트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 고도화된 기술이 글로벌 자본의 흐름과 만나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아주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이번 자료를 쭉 읽으면서 제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건데요. 에이전틱 AI. 아주 중요한 화두죠. 네, 과거의 AI는 약간 우리가 대출금리 어떻게 낮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방법을 텍스트로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검색창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답변형 AI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내 지갑에 직접 손을 대고 알아서 관리해주는 비서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AI 에이전트 파트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청취자님, 예전에 대출금리 0.1%라도 어떻게든 낮춰보겠다고 은행에 전화해서 서류 떼고 창구 직원하고 실랑이 하면서 진땀 빼보신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네, 정말 번거로운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지난한 과정이 아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되고 있죠. AI가 내 신용정보 변동을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하다가 우리 고객님 이번 달에 신용점수가 좀 올랐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은행 시스템에 딱 접속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버리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한 AI 도입이 아니라 AX, 즉 자동화 경험으로의 진화라고 부릅니다. 자동화 경험이요? 약자로 AX군요. 네, 기술의 중심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고객이 무엇을 느끼는가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관점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사용자는 뒤에서 얼마나 복잡한 데이터 연산과 알고리즘이 충돌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딱 봤는데 내 대출이자가 알아서 줄어들어 있는 그 매끄러운 경험 자체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듣기에는 참 편리하고 너무 좋은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대출이자가 알아서 줄어드는 건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에이전틱 AI가 알고리즘 오류를 일으켜서 내 신용도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평가해버린다면요? 이자를 오히려 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자를 확 올려버려도 나는 그 과정이 너무 매끄러워서 모른 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내 자산의 통제권을 기계에 온전히 넘겨주는 데서 오는 어떤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 통제권의 문제 때문에 최근 중앙은행이나 거대 금융사들이 소버린 AI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소버린 AI요? 주권형 AI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외부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한국은행이 최근 진행한 복희라는 실험을 보면 이 고민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복희요? 그 실험 내용이 리포트에도 있었죠. 네, 이 시스템은 20대 트렌드에 맞는 경제 콘텐츠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뚝딱 제작한 뒤에 비용 결제까지 알아서 수행을 하죠. 결제까지 기계가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동화 테스트가 아니에요.
중앙은행조차 미래의 경제 주체로서 AI가 독자적인 결제 능력을 가졌을 때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제할 방법을 진지하게 찾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을 쭉 훑어보니까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 혁신 경쟁이 단순히 앱 디자인 예쁘게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네, 각자의 생존 방식에 따라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고 있죠. 신한금융 같은 전통적인 거대 은행들은 철저하게 일상의 자동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농협의 AI 대출금리 케어나 대출 이자 다이어트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죠. 네, 이름부터 아주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신한은 토스플레이스랑 손을 잡고 결제부터 식당 리뷰 작성, 쿠폰 발행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어나는 귀찮은 일들을 싹 다 자동화해버렸죠. 반면에 인터넷은행들의 횡보는 결이 좀 다릅니다. K뱅크 사례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예 판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써서 기존의 그 느리고 답답한 해외 송금망 대신 새로운 결제 고속도로를 깔고 있거든요. 증권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그러니까 MTS에 AI PB를 붙여서 실시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짜주기도 하고요. SC제일은행은 비대면 채널 전용 예금 상품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각자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무기로 전쟁을 치르는 느낌입니다. 초개인화 시대가 활짝 열린 건 확실해 보이네요. 네. 하지만 리포트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은행들이 마주한 아주 무거운 과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무거운 과제요? 혹시 그 낡은 전산망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AX 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이걸 온전히 실현하려면 은행들 내부 깊숙이 겹겹이 쌓여있는 구시대적 레거시 시스템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뼈대를 아예 새로 세워야 한다는 거군요. 네, 이른바 데이터 현대화 작업인데요. 여기에는 5대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객의 파편화된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거대한 저수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야 하고요. 데이터 레이크요? 네. 그리고 AI가 단순히 똑똑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 24시간 에러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공장 레일 자체를 뜯어고치는 MLOps 기술도 필수적입니다. MLOps라는 개념이 그런 거군요. 거기에 더해서 실시간 분석 능력, 엄격한 거버넌스, 철통 같은 보안까지 다 갖춰야 하죠. 이 밑단 작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금융사는 아무리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AI 비서를 내놓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신식 AI 모터를 달았어도 배 밑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가라앉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화제를 조금 전환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방금 전문가님께서 AI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쉼없이 돌아가죠. 그런데 리포트의 다음 챕터를 읽다가 제가 아차 싶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AI 비서가 쉬지 않는다면 사기꾼들의 AI 역시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노린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 넘어오셨네요. 맞습니다. 기술의 빛이 강할수록 사기의 그림자도 짙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 보고된 진화한 사기 수법들을 보니까 정말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기술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신뢰를 역이용하는 아주 고도화된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가상자산 대박 투자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흔한 고전 수법 같잖아요. 네, 예전부터 많이 보던 방식이죠. 그런데 디테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찍히는 수익금, 그러니까 가짜 숫자를 AI로 실시간 조작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데이터를 아예 조작해버리는 거군요. 네, 피해자는 자기 계좌에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이 불어나는 걸 자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눈앞에서 돈이 불어나는 게 보이니까 탐욕과 조급함이 자극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출금을 하려고 하면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데 눈앞에 거액에 홀린 피해자들이 그 선입금을 덥석 해버리고 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청각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보이스피싱의 진화입니다. 아, 맞아요. 리포트에 등장한 실제 사건 전말을 보니까 진짜 영화 각본이 따로 없더라고요. 네, 굉장히 정교한 시나리오였죠? 청취자님, 어느 날 아주 친절한 택배기사한테서 주소 확인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누구라도 의심 없이 받을 만한 전화죠. 그런데 사기꾼들은 그 짧은 통화에서 우리 청취자님의 목소리, 말투, 억양 데이터를 전부 수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오직 당신 한 사람의 심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공사를 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타겟형으로 각본을 짜는 거군요. 네, 택배기사로 시작했던 그 친절한 목소리가 나중에는 AI 음성 변조 기술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안부서 직원의 아주 권위 있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둔갑을 합니다. 목소리만 바꾸는 게 아니죠. 맞아요. 심지어 그 통화 뒤에서 들리는 사무실 타자 소리나 전화벨 소리 같은 배경소음까지 AI로 완벽하게 합성해낸다고 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디테일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서서히 신뢰를 쌓고 공포감을 조성한 끝에 이 피해자는 결국 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하던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알고 보니까 알고리즘이 빚어낸 허상이었다는 사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금의 금융 생태계가 기술과 기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창과 방패의 치열한 전쟁터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네, 창이 워낙 날카로우니까요. 방패도 진화해야죠. 그렇죠. 이 예리한 창을 막아내기 위해 산업계도 새로운 개념의 방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최근 시연한 AI 보이스 피싱 차단 스튜디오라는 기술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핵심이 온디바이스 AI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내 통화 내용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탑재된 AI가 실시간으로 통화의 문맥을 분석해서 피싱을 딱 감지하고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내 폰 안에서 알아서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방어막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기꾼의 화면이나 통화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기꾼은 자기가 차단당한 줄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사기꾼은 자신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이미 조용히 통화를 차단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범죄자를 역으로 기말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어 기술이죠. 방패 진화가 정말 눈부십니다. 산업계 전반이 이 보안이라는 키워드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잖아요. 아, 그 드라마 에피소드 말씀이시군요. 네. 최근에 한 인기 드라마에서 보험사의 VIP 고객 정보가 내부 직원을 통해 아주 은밀하게 브로커한테 팔려나가는 장면이 방영됐거든요.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설정이죠. 그런데 이걸 본 실제 보험사 경영진들이 활짝 놀라서 다음 날 아침 당장 자기네 회사의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이랑 철통 보안 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는 겁니다. 하하, 드라마적 상상력이 현실 금융권의 발등에 불을 떨어뜨린 셈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업계 전체가 보안 리스크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기업들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 역시 이 거대한 사기와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틀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 소식 말씀이시죠? 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국가가 느끼는 위기감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핵심은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전담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겁니다. 대법관을 증언할 정도면 사안이 진짜 심각한 거네요. 게다가 관련 사건을 단독 판사 관할로 넘겨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예전에는 재판 절차도 엄청 복잡하고 판결까지 몇 년씩 걸려서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범죄자들을 빠르게 응징하고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시스템적 대응이 시작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 스마트폰과 은행 계좌 안에서 벌어지는 약간 개인적인 보안 위협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일상적인 차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과 AI라는 키워드가 국가 간의 거대한 지정학적 위협과도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시경제와 글로벌 정세로 넘어가 볼 차례군요. 네,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돌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과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특이한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자산시장의 문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면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다 팔아버리고 무조건 금이라는 안전자산으로 피신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투자의 기본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금값이 치솟는 동시에 아주 극단적인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던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함께 급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다니 정말 이례적입니다. 하이퍼 리퀴드 같은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플랫폼을 들여다보면요. 지구 반대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휴장 시간도 없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되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을 연료 삼아 아주 무섭게 타오르는 형국이군요. 심지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글로벌 분쟁의 여파로 자국 내의 사이버 보안 레벨을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사일이 오가는 물리적 전쟁과 보이지 않는 해커들의 사이버 전쟁이 완전히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되어 버린 거네요. 네, 전부 이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국가는 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AI 인프라 수요와 디지털 자본의 흐름을 감당할 역량이 있는가? 국가의 역량이요? 네, 지금 전 세계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 나온 수치를 한번 보시죠. 반도체 기업들 실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AI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황이 엄청납니다. 특히 주가가 치솟으면서 100만 닉스라는 별명까지 얻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무려 5배가 넘는 8조 5천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8조 5천억이요. 와, 정말 압도적인 부의 창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산업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할 국가 인프라의 현실을 보면 좀 한숨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 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기사 말씀이시군요. 이게 지금 삐걱거리고 있죠. 네, 민간 기업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정작 국가의 AI 경쟁력을 책임질 핵심 인프라는 2028년 가동 목표가 무색하게 멈춰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각종 금융심사라든가 낡은 행정 절차에 막혀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혁신의 속도를 행정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민간 자본시장의 변화 속도는 훨씬 더 무섭잖아요. 그렇습니다. 리플이나 온도 파이낸스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요즘 토큰화라는 아주 강력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토큰화, 토크나이제이션이요. 쉽게 말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부동산이나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아주 잘게 쪼개서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24시간 거래하게 만드는 거죠. 전통금융이 독점하던 권력이 분산 원장 기술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거군요. 국경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말이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이번 리포트를 끝까지 읽었을 때 가장 역설적이고 묘한 감정이 들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현재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보면 맨날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너무나 평온하고 풍요로워 보이죠. 그런데 그 기업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금융사 수뇌부들이 임직원들을 강당에 쫙 모아놓고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시절의 눈물의 비디오를 상영하면서 기강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실적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직원들한테는 20년도 더 된 국가 부도 사태 영상을 틀어주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아이러니인가요? 그 이질적인 풍경이야말로 지금 금융권 리더들이 느끼는 극도의 공포감과 긴장감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감이요? 겉으로는 사상 최고 실적과 AI 혁신을 자랑하지만 그 수뇌부들도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걸까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자고 일어나면 뻥뻥 터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엄청나게 팽창하는 가상자산, 거기에 언제 내부 시스템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고도화된 AI 사이버 위협까지.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 앞에서 지금의 호황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IMF 비디오를 틀었군요. 잘 나갈 때일수록 기초 체력과 리스크 관리를 챙기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뼈아픈 트라우마가 2026년에 AI 시대에 다시 호출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방대한 리포트를 넘나들면서 파헤쳐본 정보들을 쭉 한번 연결해보면요. 우리 청취자님의 금융생활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대에 진입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한편으로는 AI 비서가 내 대출 금리를 알아서 깎아주고 여기저기 흩어진 자산을 모아서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마법 같은 편리함을 누르시게 될 겁니다. 네, 그 혜택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동시에 내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수익률 숫자를 끝없이 의심해야 하고요. 친절한 택배기사의 목소리 뒤에 숨어있는 알고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피곤하지만 필수적인 과정이죠. 거기에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간 미사일 한 발이 내 퇴직연금 계좌에 미칠 파장까지 스스로 방어해내야 하는 역대급으로 피곤하고 정교한 생존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복잡하고 정보가 과부하된 시대에서 우리 청취자님을 지켜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익의 유혹과 기술의 편리함에 함부로 취하지 않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 정말 중요하죠. 맹실은 시스템의 버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입니다. 내 지갑을 관리해주는 저친절한 AI의 이면에 대체 어떤 데이터가 오가고 있는지, 그 알고리즘의 최종적인 주도권은 은행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건지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아무리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최종적인 가치 판단과 내 자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니까요. 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리포트에는 없는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지않은 미래에 청취자님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아주 충실한 개인 AI 비서와 거대 은행의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철저하게 설계된 기업용 AI가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디지털 공간에서 마주 앉습니다. AI끼리의 대면이군요. 네. 그리고 오직 당신의 기출금리 0.01%를 두고 수만 번의 연산을 거듭하면서 피 튀기는 협상을 벌이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우리는 귀찮은 금융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알고리즘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내 부의 계급과 한계가 영원히 결정되어 버리는 완벽히 통제된 사회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오늘 밤 당신의 자산을 빈틈없이 지켜주고 있는 그 똑똑한 AI의 전원 스위치를 단 1분만 꺼본다면 과연 당신의 머릿속에 남는 진짜 금융 지식은 무엇일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호기심을 잃지 않는 청취자님과 함께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